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처음 설계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EPC 사업을 하고 종합건설회사로 된 회사들을 제외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이나 한종, 유신같이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설계 영역이 가장 많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 영역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서는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건설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처음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완성된 시설물을 인도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건설 프로젝트 생애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 생애 주기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타당성 조사,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시공, 시설물 인도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타당성 조사 앞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집어넣든지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한 단계로 봐서 기본 설계로 나눠주든지, 또는 상세 설계와 시공을 합쳐서 설계 시공으로 발주를 하든지, 이 단계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수행을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상황 변화에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하나의 단계가 마무리될 때 다음 진행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행을 시킨다든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에 언제 하기를 기다린다든지, 또는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키든지, 일부만 하는 축소를 시키든지, 확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기준으로 다음 일을 보류하거나 진행시킬 수 있는 거죠. 다음 조사가 끝났다면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올 거고, 설계가 끝나면 설계 도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계별로 참여하는 전문 기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다음 시공을 하는데 참여하는 회사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나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 여부를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하냐면 프로젝트 우선순위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동원 자금의 상황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중동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수주 실적이 2015년부터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바로 이 동원 자금 사정이 그 원인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요. 굉장히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나 민원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 여부가 변경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발주자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을 각 단계가 참여하는 회사 입장으로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되는 것이죠.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참여 기회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예를 보면 발주처 입장으로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이걸 단계로 나눠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회사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번의 참여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고요.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설계 확인, 시공 감리, 프로젝트 관리,
유지 운영 자문, 적정성 평가나 실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한번 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건데, 어떤 비즈니스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면 충분한 편익이 보장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적으로 이 건물이 100층이 넘는 건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가장 경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게 바로 타당성 조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건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동안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지를 보는 겁니다. 추진 배경이나 목적, 사업 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 자료로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개념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와 비슷하게 국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통 예타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국가 시행 사업에 대한 일종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름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붙여 있어서 마치 이게 끝나면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름만 예비란 말이 붙었지 실질적인 의미로 타당성 조사예요. 바로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되는 건데, 이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돈을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일반 개인 회사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KDI,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300억 원 이상일 때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국가 예산의 배정을 받고 다음 단계, 말하자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거죠. 면제 대상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지 국가안보, 재난복구같이 이런 사업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면제 대상이에요. 면제 대상 사업이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종합계획은 지금 단계별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주변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종합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교통 계획, 어떤 지역의 개발 계획 같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 설계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를 시작을 하는 건데,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위치와 배치도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계략의 공사비, 굉장히 라프한 공사비, 30%에서 한 5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공사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상세 설계 이전의 설계라는 의미로 보통 예비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preliminary design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량의 위치라든지 길이, 고려할 하중 같은 게 결정되는 게 바로 기본 설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설계 시공의 입찰 시에는 이 기본 설계의 결과가 입찰 서류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기본 설계를 마치면 계략의 물량 추정이 가능하고 이 추정된 물량에 의해서 계략의
공사비가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트 프로젝트 같으면 이 기본 설계에서 다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통 피드라고 부르는 기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피드란 말은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란 말인데, 여기서 프론트 엔드란 말은 처음에 끝부분이니까 제일 처음 하는 설계라는 개념이에요. FEL, 프론트 엔드 로딩이나 프리 프로젝트 플래닝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본적인 계획과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피드 단계에서 프로세스 흐름도나 배관 및 설비도, P&ID라고 부르는 파이핑 앤드 인스트루먼트 다이아그램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프렌트의 기본 설계는 피드란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상세 설계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공 계약에서 발주자가 준비를 해서 계약 기준이 되는 거죠. 모든 수치나 배치가 나타난 상세한 도면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도면에 의해서 자재와 설비나 장비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설계 시공 계약이 된다면 이 상세 설계는 시공자가 수행을 하는 스코프이 되는 겁니다. 설계 확인은 상세 설계에 대한 확인 설계를 하는 건데요. 이 설계에 대한 검증,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1차적으로 누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 확인자가 설계 확인을 했다면 설계가 잘못됐을 때 이 설계 확인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보통 디자인 빌드로 이 계약이 됐을 때 발주자가 디자인 빌드 업체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독립된 제3자에게 설계 확인을 받아와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약서에서.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시공자나 시공 감리에 요구되는 설계 검토란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그것과 이 설계 확인은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계 검토는 이 구조물 계산 등 설계 자체의 오류 같은 걸 검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성이나 누락된 설계가 있나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설계 확인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공 감리는 시공자가 계약대로 시공을 하는지 감독을 하는 업무인데요. 도면, 시방서, 요구사항대로 시공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설계회사에서 해외 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시공 감리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센 그런 분야가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는데 경쟁도 세고 단순한 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는 현지 기술자를 활용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발주자를 지원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발주자와 계약된 설계, 시공, 감리,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많은 경험과 프로젝트 관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높은 급여 수준이 보장이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역에 필요한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도표가 일반적인 발주자와 설계사, 그리고 건설회사, 감리, 이런 걸 나타낸 도표예요. 지금 여기 프로젝트 관리는 여기에서 발주자 바로 밑에서 전체를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 업무입니다. O&M 어드바이스와 듀 딜리전스는 이 운영 유지 자문, O&M 어드바이스는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어드바이스인데 민자사업, 여기서 필요로 한 거고, SPV나 SPC라고 하는 프로젝트 회사에서 고용을 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적정성 평가 또는 실사라고 부르는 듀 딜리전스는 회사나 부동산 등의 실사나
또는 감사 업무를 대행을 해줄 때 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고부가 가치의 업무이고 굉장히 한정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발주자가 회사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설계 확인, 실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는 경쟁도 많고 어느 정도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공간이나 프로젝트 관리는 참여 기술자의 수준이 프로젝트 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